3월 29일 HLB에서는 베리스모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3월 29일 당시 베리스모 홈페이지에 가보면 현재 보이는 이 웹페이지 달랑 하나였습니다. 마우스를 따라 화면이 움직이는 신기술만 적용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었죠. 그리고 예정된 4월 26일에 HLB 그룹이 베리스모에 대한 지분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HLB 제약은 납입 예정일이 4월 12일이었는데 한번 미뤄서 4월 26일에 전부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리스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여러가지 세단장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금된 돈으로 홈페이지도 조금 꾸민 게 아닐까 싶은데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3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베리스모에 대한 위치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네요. 베리스모가 신생기업이다 보니 수상하다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 봐도 될 듯 합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주소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3가지 메뉴 중에 사이언스를 클릭하면 베리스모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최신 기술인 카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신생기업이 미국에서 어떻게 탄생하는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HLB 주도로 자금이 투입되고 회사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정말 초창기의 신약 개발 회사의 모습입니다. 큰 따옴표 안에 글을 읽어보면 베리스모가 목적으로 하는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킴리아와 같은 카티 치료제는 혈액암들을 타겟하는 카티 치료제입니다. 킴리아, 예스카타 등 이미 경쟁약들이 나와서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이 같은 적응증의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빛을 보기 힘들겠죠. 잘해봐야 시장을 나눠먹을 뿐이고 못하면 그냥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 노바티스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킴리아의 판매 네트워크망을 다 구축해 놨을 겁니다.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쓸까 생각해보면 출시가 되고 그동안 사용되면서 효능과 부작용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더 축적된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미 쓰던 거니까 편할 겁니다. 신약이 킴리아보다 굳이 효능이 더 좋지 않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스모는 혈액암이 아니라 솔리드 튜머, 시장을 타겟해서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킴리아 개발자들이 베리스모의 핵심 인력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프론티어를 탐구하길 좋아합니다.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하는 게 의미가 있진 않겠죠.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치료제로 개척하는 겁니다. 만약 혈액암에 뛰어든다면 베리스모에서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끝나갈 때쯤이면 킴리아 특허도 만료가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현재까지 5개가 출시되었습니다. 킴리아, 예스카타, 테카터스, 브레안지, 아벡마 등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테카터스까지 살펴봤었는데 그 뒤로 2개가 더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카티 치료제들인데요. 몇 달이 지나면 또 새롭게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약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BMS에서 만든 약이 아벡마인데요. 2021년 3월 28일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3월 말이니까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쟁약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카티 치료제 중에서도 첫 BCMA 카티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킴리아나 예스카타는 B세포의 CD19 단백질을 타겟하는 치료제였는데 아벡마는 조금 다른 단백질을 타겟합니다. BCMA라고 해서 B셀 머츄레이션 안티젠입니다. BCMA는 한국어로 B세포 성숙화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항암제들이 그렇듯이 카티 치료제들도 서로 타겟하는 단백질들이 다른데 과연 누가 더 뛰어난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리스모의 커카 치료제도 색다른 치료법으로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기존의 카티 치료제는 혈액암밖에 못 건드리지만 나는 고형암까지 커버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벡마의 ORR은 72%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엄격한 완전 반응이라는 SCR이 있는데 이것은 28%라고 합니다. 엄격하다는 말이 붙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간해 CR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 완전간해가 SCR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CR과 SCR의 차이점은 기준이 하나 더 충족되느냐입니다. 일반적인 CR은 형제세포 비율이 5% 미만이면 되는데요. SCR은 형제세포 비율이 5% 미만일 뿐만 아니라 클론세포까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한 기준인 거죠.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베리스모의 인력들은 킴리아 개발자들이었죠. 킴리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서 해줍니다. 킴리아는 혈액암을 타겟해서 디자인되었고, 킴리아 이후 승인된 카티 치료제들도 바로 혈액암을 타겟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의 치료제들은 고형암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형암에 먹힐 수 있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베리스모가 보유하고 있는 커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킴리아는 고형암에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킴리아가 적응증을 확장할 때 혹시나 고형암까지 진출하면 어떡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고형암에서는 킴리아와 같은 치료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시판된 킴리아와 경쟁할 것이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혈액암을 타겟해서 디자인한 킴리아와 같은 카티 치료제가 고형암에 먹히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킴리아 개발자들이라는 점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커카는 첫 번째 멀티체인 카티 치료제라고 합니다. 아직은 초창기이지만 신약으로 나오게 되면 아벡마가 첫 번째 CBMA 카티 치료제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처럼 베리스모의 신약도 첫 번째 멀티체인 카티 치료제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최신 기술이죠. 첫 번째 컨셉은 1987년에 개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이 나왔던 1987년 1세대부터 카티 치료제는 개발되어서 2001년에는 2세대, 2007년에는 3세대, 2010년부터 현재까지 4세대까지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베리스모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몇 개일까요? 이뮤노믹은 유나이트 플랫폼에 기반한 ITI 파이프라인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게 있죠. 적응증이나 임상 단계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비슷하게 베리스모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뮤노믹은 기반 기술이 유나이트 플랫폼이라면 베리스모는 기반 기술이 커카겠죠. 뉴스 기사에 따르면 베리스모는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이 4개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4월 26일 HLB 그룹이 베리스모 지분 취득을 하면서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HLB가 10%이고 HLB 제약이 20% 지분을 확보하여 총 30% 지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베리스모는 돈이 생겼으므로 여러가지 신약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새 단장했는데요. 여러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리스모가 고형암을 타겟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위치 정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킴리아와 같은 혈액암 디자인 카티 치료제는 고형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따르면 혈액암 디자인 카티 치료제는 고형암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리스모의 커카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또 엄청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